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혀 오를 것 같지 않았는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 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해외 시장하고 좀 단절된 느낌이 있죠. 어제 해외 시장은 혼조세였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하고 일본 시장, 대만 시장이 다 일제히 좀 올랐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그 뉴스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상당히 많았고 그것들이 전부 호재였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자동차에만 4천억이 넘는 매수를 했고요. 네. 전체 매수는 2천억이 안 되는데 자동차 업종에만 4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뭐 기관은 여전히 그냥 인덱스, 네. 전체 업종을 그냥 골고루 매수하는 그런 식의 흐름을 보였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장중에 8천억 정도까지 늘렸는데 3시 직전에 조금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뉴스를 보면 그 자동차에 관해서 영국에서 4월 자동차 생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3월 달은 46.6%였는데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은 34,573%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작년 4월 달은 팬데믹 때문에 영국은 자동차 공장을 전부 셧다운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거의 제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늘었다라는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유럽 시장이 뭐 좋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팬데믹 때 거의 뭐 생산이 제로였으니까 뭐 이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GM에서 그 북미 공장 5곳을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좀 안 좋아서 중단했던 거를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현대차도 아산 공장을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드가, 미국의 포드가 F150이라고 하는 라이트닝이라고 하죠. 네, 그 픽업 트럭이 있는데 그거 전기차 버전을 내놨는데 그걸 타본 애널리스트가 극찬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포드가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도로 자동차 개소세 그 연장을 연말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중국에 갖고 있는 공장 중에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공장 한 곳을 중국 업체에다가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 자동차 업종이 전체 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고, 한 가지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외국인이 기계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오른다면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3분기를 보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2분기가 지금 거의 2개월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3분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 UBS에서 3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비중 확대를 추천을 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뭐 왜 그쪽으로 보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뭐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자동차 업종이 이게 워낙 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은 이 자동차 업종이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는 얘기죠.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이 지연됐다가 이제 이게 전부 다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 쪽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원래 반도체 쪽의 전방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이었는데 자동차도 이제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주 큰 영역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자동차만 오늘 거의 뭐 자동차만 집중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업종을 더 매수한 게 이제 기계 업종인데, 건설 기계뿐만 아니고 이 기계, 돌아다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트랙터가 뭐 판매량이 급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런 기계가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5월 초에 기계 이 가격이 30% 이상 뛰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철강 가격이나 이 부품 가격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순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가 회복할 때 금융주 올라가고요. 금융주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데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를 금융주 이거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뭐 철강이나 금속, 그리고 뭐 화학주 올라가고, 건설이 원래 금융주 다음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기계거든요. 기계. 네.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 있어요.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호재가 달려있는, 시장에 공개가 됐는데 주가가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뻔한 호재, 뻔한 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안 오르고 있던 주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 그런 게 최근에 한 2개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아마 오늘 외국인은 기계업종 중에서 그 한 종목을 그것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6월 말 정도 되면 회사가 분리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3분기에는 일단 기계와 자동차,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이 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이 지금 전업종을 거의 골고루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온택트, 컨택트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뭐 영국에서도 그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일본은 또 봉쇄를 연장하고 있고, 아직 그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보다는 지금 경기 회복,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경기 회복에 아주 강한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조짐이 있다. 네, 그쪽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미국 재무장관은 높은 물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가 미국 뉴스가 많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감소를 했어요. 5월 22일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한 10% 정도 또 줄었거든요. 실업자가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긴축이 자꾸자꾸 빨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물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높은 물가를 연말까지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그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6조 달러를 공개를 할 거다. 오늘 밤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조 달러. 지금 현재 부양책으로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합하면 4조 달러가 넘는데, 거기에 보태가지고 6조 달러.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천조니까요. 네. 그걸 공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올해 물가 전망치가 2.3%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미국 성장률은 5%를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많이 안 올랐죠. 네. 금리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분명히 금리가 올라야 되는 뉴스인데, 금리가 안 오르고 있어요. 네. 어제 국내 전문가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가 안 오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금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연준이 이미 지금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초과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반 시중은행들이 연준에다가 준비금을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초과 준비금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예치하는데, 거기에 연준이 금리를 줍니다. 지금 현재 0.1%거든요. 0.1%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금리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유동성을, 밖에 있는 유동성을, 그러니까 잉여 유동성이죠. 그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연준이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의 수요가 7천억 달러가 몰렸다. 그 7천억 달러만큼 회수를 한 겁니다, 돈을. 네.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금리 차이였는데, 그런 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 10년물 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금리,
연준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단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그 검색에다가 그거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참 대단한 게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그 숫자를 추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걸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이나 아니면 늦으면 7월 달 정도에는 이 초과 준비금 그 지급 금리를 살짝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리가 살짝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주식 시장이 아니면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시 직전부터 시장이 갑자기 밀렸고 중국 시장의 낙폭이 커졌는데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이 오후 시장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시장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밀렸어요. 네, 갑자기 쑥 밀려가지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게 2시 50분 정도였는데,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 시장이 빠졌다가 거의 다 다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뉴스는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연기금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장중에 한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다가 지금 500억 정도, 500억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 그 정도 그 매수를 줄였어요. 예, 그걸 보고 뭐 그냥 차익 실현한 것 같은데, 3시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오늘 그 독일의 수입 물가가 3시에 발표됐는데 10.3%가 나왔습니다. 네, 10.3%. 이전치가 6.9%거든요. 10.3%. 그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면 독일 국내 물가도 그만큼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프랑스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7.3% 나왔어요. 네. 유럽도 물가가 높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지금 국채 금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렇게 물가가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에 아주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이게 일단 뭐 시장에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그 중국에서 그 어제 있었던 그 무역 대표하고의 그 통화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그 관영통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불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솔라윈즈라고 하는 해킹 단체가 미국의 뭐 관공서나 뭐 여러 단체를 전방위로 지금 해킹을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송유관 그쪽 해킹 당해가지고 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3시를 전후로 해서 나왔던 뉴스들인데, 제가 보기엔 뭐 큰 뉴스거리는 아니고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네. 그게 좋은 일이다. 물론 뭐 지금 현재 그 긴축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전부 다 대부분 미국 시장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술주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지금 연준은 다른 수단으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거를 이미 테스트를 했고 그게 효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싹 벗어 던지고, 네. 이제 경기 회복 쪽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산안이 나오게 되겠지만, 물론 공화당이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경기 확장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면 오늘같이 시장이 오르는데 매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또 빠질 건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피하시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제일 좋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었던 그런 5월이 이제 하루 남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남았는데요. 5월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분명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스닥이 조정받은 지가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스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